27년 어느 즈음, 그래서 빠른 26년, 늦은 28년 정도의 바닥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뷰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올해 출간을 했으면 작년 말에 쓴 거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오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는 사실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냐,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큰 하락세가 두 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IMF가 터졌던 97년, 그래서 98년, 99년 한 중순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2013년까지 하락을 하는. 근데 이 두 개 하락 패턴이 달라요. 근데 지금의 하락 패턴은 금융위기 패턴이 아니라 IMF에 가까운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거품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등의 타이밍도 IMF 이후에 반등을 했던 것처럼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방이 조금 더 거품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그래서 뭐 충남, 충북, 전북, 강원도, 제주도, 뭐 경남, 경북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면 23년 연말, 아마도 24년 초중반 정도에는 저는 바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물론 이제 입주 물량이 이거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늦춰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금 거품이 좀 더 많거든요. 다양한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24년 가을 연말부터 25년 어느 즈음 정도가 바닥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반등의 타이밍은 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일전에 나와서 방송해 주실 때 보면 네. 이제 몇 년 정도 더 네. 보셨는데 하락기가 계속될 거로 보셨는데 네. 지금은 워낙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2023년에도 계속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바닥이 조금 일찍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답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23년 말이나 24년 정도에는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도권은 한 25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전세 월세 값은 내년에도 계속 내려가겠죠? 네, 전세도 내려가고 월세도 내려갈 가능성. 그러니까 뭐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입주물이 아주 적거나 이러면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 정도는 유지는 하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요. 보합이나 월세는 하락. 근데 전세는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년에 미분양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지역은 내년 말, 뭐 내후년 초 이쯤 되면은 슬슬 미분양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될까요? 뭐 너무 이르다는 분들이 많으셔갖고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심각해지게 되면은 이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은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나겠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조그만 이제 중소건설사들이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좀 더 큰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회사들까지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정부는 부양 정책을 하고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양도세를 전면 면제해 주는 이런 혜택들을 2012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IMF가 또 터지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그때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저는 빠르면은 뭐 내년 한 연말 정도 늦어도 2024년 정도에는 그런 정책들이 저는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세금에 대한 이런 혜택들이 적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때는 내 집 마련에 조금 적극적으로 도전을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뭐 당초 올 초에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바닥을 조금 앞당기셨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지표들 네. 그런 것들은 네.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 바닥을 오려면 누가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냐면
다주택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일단은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취득세, 중과세가 지금 폐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또 폐지가 아마 순차적으로 아마 내년에 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가 좀 더 뭔가 예를 들면 뭐 양도세 이런 한시적인 이런 면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아마 선수들은 그때 아마 매수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의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날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의 거래량과 정부의 정책들을 좀 보시면서 이 바닥에 대한 타임 시그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를 데이터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나 또 투자 점수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또 이 투자 이런 매수 시기에 대한 그래도 상당히 정확한 시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전망이라고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럼 네. 말씀해 주신 거를 쭉 들어보면 내년에는 특별히 내 집을 마련하겠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움직일 일은 없을까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일부 지역은 네. 내년 가을이나 연말에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빠르면요? 일부 빠르면. 지역이요? 네, 일부 지역. 네, 예를 들면 그게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충북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캔들 차트인데요. 네. 자, 충북도 이제 2019년 중후반에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같이 덩달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평당 분양 면적 기준으로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지금 5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평당 한 600만 원의 가격이 2011년 11월에 6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려와서 한 500까지 왔다가 지금 올라갔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550이나 500 정도까지도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은 언제 가격대냐? 이 가격은 2011, 12, 13년 가격이고 2019년 가격이에요. 저는 평당 500에서 550까지 떨어지면 이거는 완전 찐바닥이다. 지방은. 네. 지방의 경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방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더 떨어지면 그 가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향후 입주 물량이 좀 별로 없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 정도에는 빠르면 내 집 마련은 아주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빚이 많고요. 아파트 이제 영끌족이라고 하죠.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제 그분들은 내년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한 말씀 네. 해주신다면. 일단 참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매 의사결정을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인생을 너무나도 이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데 이제 또다시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부동산 의사결정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